안녕하세요. 애셔의 선사입니다. 오늘은 데니 그레고르의 창작 면허 프로젝트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페이지는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내 패티가 전하는 지혜. 사람은 아프거나 죽게 되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고 한다. 모든 것들이 특별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이다. 창밖의 풍경이나 날리는 눈송이, 지금 나누는 대화나 키스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어렵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건강할 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드로잉처럼 말이다. 그림을 그릴 때는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던 것들도 열심히 보게 된다.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말이다. 당신이 그리는 모든 선, 모든 페이지, 사물의 각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다. 대상의 각 부분의 관계와 그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그 작은 부분의 필요성과 그것들이 모여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된다. 애정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살피게 되고 그림에 그걸 담기 위해 모든 부분들을 알고 싶어진다. 삶에서 사소한 것들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평화로워지고 자아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패티린 그레고리. 나는 예술의 에너지를 믿는다. 예술가는 그 에너지를 사용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드리 볼락. 제1장 드로잉 하기. 창조력의 시동 걸기. 보는 법 배우기.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그림은 내 작품이지만 각 장 시작의 실로 그림의 상당수는 전 세계에 있는 내 지인들의 그림 일기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 이제 당신은 창조적인 삶이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창조적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능력, 자원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몇 가지 단계들을 살펴보자. 우선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융통성도 없고 조직화된 왼쪽 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 그래야 창조력이 내린 축복인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 틀에 박힌 삶을 종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인생을 새롭게 보고 좀 더 모험적이 돼야 한다. 지금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 시각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자, 이제부터 창조적 기술 하나를 개발할 거다. 어렸을 땐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린 기술이다. 이 기술은 마음을 풀어주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 놓을 것이다. 배우는 데는 몇 분 걸리지 않지만 완전히 숙달되려면 일생이 걸리는 기술이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보자. 어이쿠야. 심호흡을 하든 독한 걸로 한 모금 들이키든 짧은 기도를 드리든 자, 시작해보자.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알 수 없구나. 난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생각했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방 고우가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먼저 잔뜩 어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고 드로잉을 마구 찢어버리더라도 방해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하자. 다음은 종이를 준비한다. 고급 종일 필요는 없다. 복사지나 평범한 공책 등 아무 거라도 상관없다. 적어도 21 곱하기 30cm 정도 되는 크기로 넉넉히 준비하자. 이젠 펜이 필요해. 볼펜이건 마카건 편한 걸로 준비하자. 심이 너무 가늘어서 종이를 긁거나 너무 두꺼워 번지는 펜만 피하면 된다. 물론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다. 연필이나 지우개를 사용하진 말자. 그림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 장에 다시 그리면 된다. 지금은 코웃음 칠 그림이라도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그린 걸 기록으로 남겨두자. 다음의 것들을 그려보자. 1. 의자를 그려보자. 2. 머그컵을 그려보자. 3. 테이블을 그려보자. 4. 사람을 그려보자. 잘못 그려도 절대 지우지 말고 그림에 날짜를 적고 그냥 넘어간다.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그리자. 아무리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최니니.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그리자. 아무리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체니니. 어때? 재미있었나? 어렵지는 않고 보기 민망하거나 놀라운 뭔가가 있었는가? 그릴 땐 뭔가를 보고 그렸는가? 아니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렸는가? 그림 뒷면이나 다른 종이에 그릴 때 든 생각을 기록해 두자. 이제 그 그림들을 나중에 펼쳐볼 수 있게 찢거나 구겨서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거다. 드로잉에 좀 더 익숙해졌을 때 처음에 그린 어린애 그림 같은 걸 꺼내보면 틀림없이 즐거울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그림들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분명 있을 거다. 하지만 난 직선도 못 끊는다고. 좋기만 한 걸 사실 훌륭한 그림에선 직선이 별로 쓰이지도 않아. 꼭 직선을 그어야 한다면 자를 쓰면 되지. 뭐가 문제라? 딸이 7살 때쯤 내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다.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친다고 했더니 아이는 날 이상하게 쳐다보며 되물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잊어버렸단 말이야? 하워드 이케모토. 임시 면허를 위한 기초 훈련. 대부분의 훌륭한 기술들이 그렇듯이 드로잉도 배우는 건 순식간이지만 평생 동안 갈고 닦아야 완전해지는 몇 가지 기초적인 훈련으로 터득할 수 있다. 흥미를 잃지 않으려면 초창기에 웬만큼 성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림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건 당신에게 달린 일이지만 장담하건대 며칠, 아마도 일주일쯤 지나면 드로잉을 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기초가 쌓일 것이다.
바로 그때가 진정한 모험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자, 여기 내가 30 중반에 드로잉을 배우면서 경험으로 익힌 몇 가지 기본 훈련 사항이 있다. 아마 1시간 남짓이면 모두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배우면 당신은 창작의 임시면허를 받게 된다. 임시면허가 있으면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고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다. 그러다 결국엔 내 도움 없이 운전을 해서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겠지.